오늘은 각 운동량,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개의 물체가 예를 들어 중력을 받아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든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경우가 있는데요.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등속 원운동은 운동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데 그 이유는 힘이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기 때문에 원궤도를 돌게 된다라고 했는데,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일 경우에 우리는 리니어 모멘텀을 갖고 이제 다루었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매우 유사하지만 그 방향이,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평행한가 아닌가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운동량,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그리고 결국 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서의 2차원 공간에서 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었었습니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회전을 관장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이런 것들도 구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었었죠. 자, 오늘은 그 폴라 코디네이트를 활용해서 로테이션에서의 자연스러운 베리어블은 폴라 코디네이트 되겠는데,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그 공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의 성분을 집어넣어서 그런 폴라 코디네이트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그 radial velocity r-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angular velocity theta-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가속의 원인이 되는 더블 닷, 그러니까 가속도, 이런 것을 선운동량에서 다루었던 길이에 대한 미분에서 각 운동량에서는 이제 각도에 대한 미분,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배울 때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 벡터가 존재했을 때 그럼 이들은 하나의 평면을 이루게 되고,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크로스 프로덕트가 존재한다고 했고, 그 크기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회전은 편의상 팽이를 돌리듯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중 한 개를 돌려서 나머지 한 개의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반지름이 회전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런 걸 다루는데 매우 편리한 표현 방식이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겠고, 사실은 이러한 모든 식이 유클리드 공간의 오토고널리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총망라해서 아주 단순한 형태로 표기한 것이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이나이트 로테이션에서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이용하면 어느 것도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아주 명확한 공식인데, 이 공식을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조각조각은 배우는데 그 전체의 윤곽을 오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배우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3차원 공간에서의 회전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straightforward하게 그 모든 앵귤러 모멘텀의 개념들이 확장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이라고 하면 축이 있어야 되겠죠. 축이 있어야 되고, 그 축을 따라서 어떤 각도로 도는데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angular displacement를 정의합니다. 축과 각도. 자, 그러면
n 해시라고 하는 축이 있고 그것에 따라 뱅글을 돌려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델타 데이터만큼 돌렸다. 그럼 이 지점의 각도를 데이터 1, 데이터 2 하면 항상 counter clockwise 거꾸로 가는 것은 clockwise가 되겠죠. 네거티브 방향이고 counter clockwise 이 positive 머리 방향에서 봤을 때 counter clockwise를 돌리는 것을 angular displacement라고 한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시간으로 나눠 비율을 따져버리면 이렇게 되면 베타 베타의 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오메가라고 보통 써요. 그래서 angular velocity 또는 angular frequency라고 얘기도 해요. 이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frequency란 말을 쓰기도 해요. 다음 angular acceleration angular velocity가 있으면 한 번 더 미분하면 angular acceleration이겠죠. 베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미분한 것을 angular velocity라고 하고 그리고 theta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 그것은 angular acceleration alpha라는 벌써 이건 오메가 알파. 자, 드디어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라가 나왔어요.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라라고 하는 것은 원점이 있고 원점을 지나가는 하나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으로부터 만들어낸 포지션 벡터 x가 로테이션을 세타만큼 돌렸을 때 콘 상에서 움직이겠죠. 콘의 밑둥이 되는 여기 원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텐데 그 회전한 벡터의 값을 표기하는 방식 x라는 원래 있었던 x라는 벡터와 n 그리고 세타로 완벽하게 포기한 방식이 바로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라 of 3D finite rotation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컴플리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은 거의 없죠. 요번에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미 앞에 벡터와 회전을 통해서 2D 로테이션에서 다 배웠어요. 어떻게? 어떤 축이 있는데 E1 햇과 E2 햇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세타만큼 돌려서 E1 프라임 햇과 E2 프라임 햇을 만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표기되느냐? E1 프라임 햇은 E1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E2의 사인 세타 그리고 E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E2에 대해서 코사인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E1에 대해서 사인이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얻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x라는 벡터라고 하는 것은 n이라는 벡터하고 아무런 각도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너무 이쁘게 만들어놨죠. E1과 E2 그리고 E1 프라임과 E2 프라임 게 모두 다 한 평면상에 있는데 회전도 이쁘게 Z축을 기준으로 해서 E3 햇이 여기 숨어져 있는데 그것과 E3 햇의 프라임은 동일한데 그 숨겨진 축을 수직인 축을 이용해 가지고 회전을 시켜버려서 모든 게 아주 이쁘게 잘 나왔다. 그런데 실제 삶은 더러워요. 나머지 성분이 존재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 공간에서 임의의 벡터를 하나를 딱 끄집어 왔을 때 회전축이 있으면 그 회전축과 평행한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기에서 보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N햇의 성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N햇에 대해서 수직인 성분이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A라는 벡터는 어떤 N에 대해서 평행한 성분은 N이 유닛 벡터이면 좋겠죠.
이거에다가 A를 스케일러 프로덕트 해서 이거 패러렐 A의 패러렐이라고 우리가 했었고, 그리고 A에서 그것을 뺀 것을 n에 대해서 perpendicular한 수직인 A의 성분, 두 개의 성분으로 항상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x라고 하는 벡터는 n 햇에 대해서 수평인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분리가 된다. 그 다음에는 아까 x축의 유닛 벡터를 θ만큼 돌리면 어떻게 되냐? x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e1 프라임, e1의 코사인 θ, 그리고 그것의 수직인 e2 방향의 사인 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x에서 패러렐한 방향이고, 이게 x의 패러렐한 방향, 수직인 perpendicular 방향이 되는데, 이 perpendicular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의 길이가 원래 1이었는데 코사인 θ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x의 perpendicular 방향에서 n 햇에도 수직이고 x의 perpendicular 방향에도 수직인 새로운 방향이 새로 생긴다. 이 두 방향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 두 방향에 대해서 요게 바로 E2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게 E1 방향입니다. E2 방향의 그 크기가 n 크로스 x가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n이 있고 여기가 x 이렇게 됐잖아요. n 햇. 그러면 여기 어떤 평면이 생기고 이게 노멀한 방향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길이가 요 n 크로스 x라고 하는 벡터는 방향이 이 두 개의 벡터가 있는 평면의 수직이고, 둘 다 수직이죠. 수직이고 그것의 길이가 x 사인 θ, n 햇이 1이니까 x 사인 θ가 길이가 되는 형태가 돼. 나는 지금 이 길이가 x의 절대값의 코사인 θ이기를 원했고, 이 길이가 x의 절대값의 사인 θ가 되기를 원했는데, 게다가 그 방향까지 다 한꺼번에 가르쳐 줘 버렸어. 따라서 이게 이그젝트한 포뮬라다. 이그젝트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x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을 n이라고 하는 축에 대해서 각도 θ만큼, n 햇이라고 하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 θ만큼 finite, infinite시mal도 아니고 찔끔 돌리는 것도 아니고 finite하게 돌렸는데, 그때의 벡터를 n 햇과 x와 θ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드리게스 포뮬라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 θ만큼 돌았을 때를 알았으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도 체인 룰로 얻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x 프라임의 θ라고 하는 것은 결국 x라고 하는 것은 x가 안 돌았을 때, x 프라임의 θ라고 하는 것은 x가 θ만큼 돌았을 때, 이렇게 재정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놓고 보면 우리가 델타 x, 델타 x가 θ일 때, 이게 x의 θ가 0일 때, 그걸 θ에 대해서 그리고 나누고 리미트 델타를 0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게 바로 dθ분의 dx의 θ로 미분한 값이 얻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세타로 모든 것이 회전은 세타로 결정되니까 세타 너 미분해. 그 다음에 세타 너 시간에 따라 얼마나 바뀌어. 이러면 결국 세타 닷 그리고 세타의 x의 세타에 대한 편미분으로 velocity를 계산할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acceleration도 계산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러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x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x 세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요것은 x 중에 n 햇의 패러렐한 성분이고, 그리고 사실은 x의 perpendicular 성분은 x에서 패러렐한 성분을 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타만큼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x의 퍼펜디큘러 방향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 방향으로 이 원 햇이 나야 되고, x의 퍼펜디큘러 방향으로 사인 세타의 길이를 갖고 이 2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바로 얘는 x 펍에서 길이만, 방향은 안 바뀌고 길이만 줄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고, x 펍에서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면서 x E1 햇, 다시 말해 x 펍과 n 햇의 모두 수직인 벡터는 크기와 방향에 있어서 완벽하게 n 햇 x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x 패러렐이라고 하는 것은 x의 컴포넌트 중에 n 햇의 패러렐한 것이다. 그것을 x에서 빼놓고 나면 x 펍이 나오는데, 여기 x가 있으면 n 햇이 있으면 이것에 여기 이 패러렐한 방향이고, 이게 x per 이렇게 된 거고 x 패러렐이다. 그리고 여기서 x 펍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축으로부터 이 꼭지점까지의 길이는 수직거리가 되고 플래너 레디얼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레버 암, 우리 일종의 지렛대라고 하는데 레버 암 또는 모멘트 암 벡터라고 얘기해요. 이 용어가 자주 나오니까 레버 암, 모멘트 암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Under finite rotation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결국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폼 서큘러 모션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E1, E2, E3 세 개의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를 찾아내는데, 바로 그 패러렐한 방향의 벡터 x per 그리고 x 패러렐 그리고 x per 그리고 n 크로스 x per, 요거 세 가지로 E1, E2, E3를 우리가 알아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E1 햇이 되는 거고 E3 햇이 되고 요것이 E2 햇,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세타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찔끔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럼 아까 여기 x 패러렐 성분이 있었죠. n 햇 닷 x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미분을 하게 되면 상수는 날아가고, 여기에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이쪽이 코사인이 있었고 이쪽에는 사인이 있었어. 그것을 미분하니까 자, 여기 아까
마이너스가 빠졌어요.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사실 뭐 x가 0이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 타이포를 붙였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국 이 성분은 없어지게 된다. 이 성분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이 성분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때 세타를 0을 내면 코사인 1이니까, 그래서 요걸 보면 세타 닷 n 크로스 x 되는데, 요것이 바로 세타 벡터의 다시고 그것을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벡터가 있는데, 임의의 벡터가 있는데 그걸 n축을 통해서 회전을 시키면, 그러면 그 쉬프트 되는 양은 n 크로스 x 방향으로 생기고, n 크로스 x 방향으로 생기고, 그 레이트는 세타 닷의 웨이팅 팩터가 들어가게 되죠. 인테그레이션, 체인 룰을 썼을 때 시간에 대해서 세타를 하고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니까, x라는 x세타라고 하는 것을 세타에서 편미분하고 시간에 대한 세타의 편미분을 곱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타 다시고 요게 n 크로스 x가 되니까 임의의 벡터야. 뭐 어떤 평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비트러리 벡터를 n에 대해서 n을 축으로 회전시키면 언제나 그 속도가 오메가 크로스 x가 된다. 그리고 이 축이 있으면 이 x를 돌렸는데, 사실은 실제 이펙티브하게는 요것만 x 펌만 돌려도 항상 똑같고, x 패러렐은 돌리나 마나다. x 패러렐은 아무런 영향을, x 패러렐 성분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벡터를 n에 대해서 오메가의 각속도 베타 닷의 앵글러 벨로시티로 돌리게 되면 오메가 크로스 x, 아주 놀라운 식이죠. x의 닷은 회전해서 만들어진 벨로시티는 오메가 크로스 x다. 자, 이 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라가 3차원 공간의 정확한 기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매우 편해진다. 이거를 이 공간의 회전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 버려서.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그 x가 벡터거든요. 회전을 하는데 x를 회전해도 되고 x 닷이라는 벡터를 회전해도 돼요. 걔네들도 다 오메가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이 되는 거야. 얘가 회전이 되고 얘를 또 이걸로 기준 회전하고. 그러니까 그 회전축을 n 햇이라고 하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뺑뺑이를 돌리면 뭐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임 데리버티브는 dt분의 d는 오메가 크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어프라이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x라고 하는 것을 n축으로 돌리면 오메가 크로스 x가 돼. 그러면 이 놈도 돌아갈 테니까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올 텐데, 그것은 오메가 크로스 속도이고, 오메가 크로스 속도는 사실 속도가 오메가 크로스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오메가 크로스 x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메가 크로스 x가 무엇인가? 우리는 맥캡 룰이라고 하는 것을 지저분하게 계산하면서 다 기억을 하죠. 맥캡 룰은 세 개의 벡터가, 그러니까 A 크로스 B 크로스 C라고 하는 트리플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으면 맥, 캡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오메가 크로스 R이 acceleration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이고 C이잖아요. B를 집어넣어 오메가
AC 오메가 닷 X 빼기 캡 C AB 오메가 닷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네. 이거를 오메가를 오메가 n 햇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게 전부 다 오메가 스퀘어에 비례하고 요것은 n 햇 닷 x 그리고 빼기 x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이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x 빼기 n 햇 닷 x네. 이거는 x의 패러렐이네. x에서 x 패러렐 빼면 x의 펄비네.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 놀라운 사실. 아무 벡터나 n을 기준으로 해서 뺑뺑이를 돌렸더니 그 유니폼 앵귤러 벨로시티 이렇게 돌리면 오메가 벡터라고 하는 것은 세타의 다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돌렸더니 악셀러레이션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x 펍이더라. x가 n 방향의 패러렐 방향이고 퍼펜디큘러한 방향이 있는데 그 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에다가 x 펍의 절대값 방향이 크기이고 x 펍 레버암 우리가 r 펍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 길이가 이렇게 되고 그 방향은 마이너스 x 펍 햇 마이너스 x 펍 햇이라는 것은 그 여기에서 회전하게 되면 평면이 생기는데 얘는 원을 따라서 회전하는데 그 원의 중심을 향하는구나. 유니폼 서큘러 모션을 우리가 2D에서만 풀었는데 임의의 3디멘션에서 임의의 벡터가 n에 의해서 유니폼 서큘러 모션을 강제당하고 있을 때 콘을 만들지. 그때도 여기 원의 중심과 같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완전히 most general expression으로 이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이 누구의 덕분에? 로드리게스 덕분에.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라 물리책 로드리게스 전혀 안 나오죠. 이제 스페셜 펑션이나 이런 거 공부해보면 로드리게스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로드리게스 포뮬라를 이용하면 n번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스페셜 펑션에 5만 가지 스페셜 펑션이 한 방에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멋진 그 수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오메가 크로스가 결국 로테이션에서의 타임 데리버티브에 해당하고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는 오메가 크로스 오메가 2고 그러한 사실을 활용해서 n이라고 하는 엑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베타 다시 컨스탄트이게 뺑뺑이를 돌면 결국 얘의 악셀러레이션은 이 x가 어느 방향을 하더라도 레버암 벡터 x 펄이 존재하는데 오메가 스퀘어 레버암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그곳에 원의 중심을 향해서 악셀러레이션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센트리페트럴 악셀러레이션 부심력을 그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니폼 서큘러 모션을 할 때는 근데 오메가 크로스만 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는 속도가 균일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타임 데리버티브가 그 오메가 크로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 또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정도가 그 세타의 닷 하나로만 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세타의 닷이 얘를 돌리는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오메가 크로스가 바로 그거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 세타 자체가 여기에서 균일하게 도는 게 아니라 요 위치가 결정이 되면 딱 세타 닷이 컨스탄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n 크로스 x라고 하는 이거에다가 웨이팅 팩터가 세타 닷이 컨스탄트로 되는데 세타 닷 자체가 앵글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지금 여기서 다시 그 d 세타만큼 돌아가는 것에서 결정이 됐던 그 d 세타를 시간으로 나눈 거에 불과한 건데, 그 자체로 자기가 돌리지 않아도 이렇게 지가 자체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탄젠셜 모션의 velocity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편미분 자체가 시간의 타임 디펜던스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액셀러레이션을 계산할 때 오메가 크로스 두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타 더블 닷을 하면 오메가 닷 자체에도 저게 있을 수 있다. 자, 봅시다. x 닷을 하면 x 닷은 오메가 크로스 x가 되는 것은 당연해. 하지만 x 더블 닷을 하면 오메가 자체가 상수였을 때는 이 미분이 없어서 오메가 크로스 x 이렇게 되지만, 그거 말고 요거 자체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 닷 크로스 x가 존재한다. 오메가 닷 크로스 x는 오메가가 세타의 닷이기 때문에 세타의 더블 닷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타 닷 베타 크로스 세타 닷 크로스 x 플러스 세타 더블 닷의 크로스 x,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앵글러 액셀러레이션입니다. 라고 부른다.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앤 키네틱 에너지. 자, 이제 오비탈 모션이라고 하는 건 뺑뺑을 도와서 제자리로 되돌아와서 오빗을 만든다라고 하는 오빗을 만들기 때문에 회전을 하게 되면 오빗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말을 써요. 그 고전 역학에서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을 굳이 쓰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인데, 양자 역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그 축이 있어서 그 축으로 얘를 회전시키면 오메가 크로스 x로 간다라고 하는 거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한 가속도는 오메가 크로스를 한 방 더 붙여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돌리는 정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오메가 크로스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파 크로스 x까지 돌아가게 되고, 이것은 radial acceleration이니까 마이너스 이게 구심 가속도 centripetal acceleration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x per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은 베타 더블 닷 n 크로스 x 그 방향의 회전 자체가 가속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토크라고, 토크. 그래서 갑자기 자동차가 출발할 때나 브레이크를 걸어서 회전이 줄어들 때, 그럴 때 이제 그 축상에서 토크가 걸려서 악셀러레이션이 생긴다 라는 데 활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모든 곳에서 레이디얼 방향의 모션은 무시하고 있어요.
그 축을 따라서 회전만 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동은 레이디얼 방향도 존재한다. 자, 그러면 velocity가 축을 따라서 회전하는 놈의 velocity라고 하는 건 오메가 크로스 x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velocity를 아니까 velocity를 이용해서 1/2 mv square 운동 에너지,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를 계산해 보자. 자,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n으로 뱅글뱅글 돈다. 그럼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낸 것은 전체 2분의 1 m x 다 센터 매스의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인터널 t int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 계산은 벨러시티의 스퀘어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건데 크로스 프로덕트의 제곱은 각자의 제곱의 곱 빼기 스칼라 프로덕트의 제곱이라고 했죠. 왜냐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식에서 나온 거라고 했지.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또 다시 우리는 제곱 빼기 여기 코사인 제곱을 뺀 것은 결국 사인의 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레버 암의 스퀘어. 자, 이거 기억나요? 이거 세타 닷의 크기로 끄집어내면 x의 제곱 빼기 n 닷 x의 제곱. 그래서 결국 이게 x 패러렐의 제곱인데 x의 제곱 빼기 x 패러렐의 제곱은 x 펍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레버암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으로 비교했을 때 이 x 펍 세타 닷이라고 하는 것 요것의 절대값을 보면 요게 결국 velocity에 해당하는 로테이션에 의한 velocity에 해당하는 건데 x 펍이 있고 요거를 오메가로 도니까 요게 v의 그 로테이션에 의한 v는 레이디얼 방향이 아니라 세타 방향이라고 하는데 v의 세타는 x 펍 오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걸 보면 그 코디네이트를 x로 놨을 때 x 다시 되고 x 닷의 스퀘어에다가 2분의 1 m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쭉 만들어질 때 세타에서 세타 닷이라는 벨러시티가 만들어지고 2분의 1 m x per square 세타 닷 스퀘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2분의 1 매스를 근데 세타 닷 스퀘어에다가 2분의 1 매스가 아니라 매스 레디어스 스퀘어 레버암 스퀘어, 매스 곱하기 레버암 스퀘어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다. 그러니까 리니어 모멘텀과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코디네이시 x와 세타 이렇게 되면 velocity는 그것의 시간의 미분이니까 x 닷과 세타 닷이 되고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매스에다가 velocity 스퀘어 여기는 매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매스 곱하기 r 스퀘어 레버암 스퀘어 그래서 그것을 모멘텀 이너시아 또는 로테이셔널 이너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더 궁금한 게 생기죠. 이것을 2n분지 p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때 p는 x 곱하기 velocity였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배의 mx per square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m제곱
x per 4제곱 세타 닷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뭐의 제곱이야? mx per의 제곱 세타 닷의 제곱의 형태. 자, 이게 바로 L의 스퀘어. 여기서는 P의 스퀘어라고 하는데 이건 L의 스퀘어라고 그것을 angular momentum, orbital angular momentum이라고 해요. 그래서 M에 대해서 로테이션은 M 곱하기 레버암 스퀘어라고 하는 디멘션이 다른 질량을 가지게, 이펙티브한 질량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velocity가 길이의 단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간의 단위만 가지고 있죠. 앵글은 단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스가 길이의 제곱의 단위를 집어먹고, 그 앵귤러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의 제곱의 단위를 집어먹어서 앵귤러 모멘텀이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패러렐한 coordinate velocity kinetic energy, coordinate velocity kinetic energy. 단 mass가 redefine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그게 로테이션 버전과 리니어 버전의 다른 그 뉴턴 역학에 있어서 로테이션 버전과 리니어 버전의 다른 점이다. 자, 로테이션과 이너시아는 지금 얘기한 것이 질량에다가 레버암 스퀘어, axis of rotation으로부터 perpendicular distance를 레버암이라고 했고, 그것에 mass에다가 mass가 있는데 mass에다 레버암 스퀘어로 해줘야지 로테이션과 이너시아,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나온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백캡 룰을 아주 즐겨서 쓰고 있죠. 모멘텀 P는 conjugate to coordinate X라고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앵귤러 모멘텀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또는 로테이셔널 이너시아 곱하기 앵귤러 벨로시티 테라 닷을 곱한 것이 앵귤러 모멘텀이고, 그 앵귤러 모멘텀이란 코디네이트 데이터라고 하는 코디네이트에 커플되어 있는 페어다. 그래서 conjugate, 켤레, 신발이 왼쪽 신발 왼발에 신는 게 있고 오른발에 신는 거 켤레 conjugate이라고. conjugate 쌍쌍이 항상 코디네이트과 conjugate 모멘텀은 페어로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버암이라고 하는 것과 velocity를 곱하자. velocity는 오메가 크로스 레디어스거든. 근데 오메가 크로스를 하게 되면 항상 패러렐은 날아가니까 오메가 크로스 레버암 벡터가 될 거고, 여기에 백캡 룰을 쓰면 백캡 이렇게 해서 딱 써 놓게 되면 결국 데이터하고 엑스퍼브는 수직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회전축이고 엑스퍼브는 여기 엑스퍼브이라고 하는 게 엑스퍼브 이렇게 돼 있고, 세타하고 세타나 세타 다시는 항상 그 축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가정을 하니까 그 수직이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 버려서 결국 그 요것은 레버암 스퀘어에다가 세타 닷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x 크로스 i 세타 닷이 i 세타 닷. 우리는 i 세타 닷을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i 세타 닷이라고 하는 것은 i 세타 닷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mm을 곱해서 mm을 곱해. 그러면 뭐가 되느냐니 x 퍼 크로스 모멘텀. 그런데 얘가 x 크로스 p하고도 같아요. x를 집어넣어도 그 패러렐 컴포넌트는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날아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xpub에다가 mv velocity 그래서 xpub에다가 모멘텀 이렇게 했는데,
이 x 크로스 모멘텀이 x 크로스 p하고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이 그 컨주게이트 모멘텀으로 그냥 산수만 하다 키네틱 에너지의 쉐입을 보고 알아맞혔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위치,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리니어 모멘텀으로 한 거하고 앵귤러 모멘텀이 동일한 값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x 크로스 p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여기 데리버티브를 취해보자.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앵귤러 모멘텀의 데리버티브는 derivative of x 플러스 p, 크로스 p 플러스 x 크로스 derivative of p가 되겠죠. 자, 이건 velocity잖아. velocity 곱하기 모멘텀인데 얘 자체가 mv니까 패러럴 하기 때문에 얘는 사망이. 나머지는 뉴턴스 로에 의해서 x 크로스 f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앵귤러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이렇게 되는데 이 이름을 토르크라고 하자. r 크로스 f, x 크로스 f, 그것은 x per 크로스 f하고 항상 같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로테이셔널 버전은 뉴턴 세컨드 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앵귤러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토크야. 토크. x 크로스 f에다가 뉴턴스 세컨드 로 오브 모션 for rotational version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로 익스텐션은 아주 straightforward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니어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인터널 포스에 의한 리니어 모멘텀, 토탈 리니어 모멘텀의 체인지는 없다. 왜냐하면 액션 리액션에 따라서 지금 우리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입자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입자가 있으면 센터 오브 매스가 있을 것이고 relative coordinate relative to the center of mass가 있을 것이고 그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x 크로스 p를 할 텐데 p는 매스를 끄집어내고 여기 mi가 있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질량이 있었는데 여기 질량을 지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위치 그리고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썼죠. 자,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 자기 자신의 위치 이렇게 되고 그리고 크로스텀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있죠. 이건 서로 다르지. 제곱이 아니잖아. 저쪽에서는 2분의 mv 제곱할 땐 제곱이 되는데 엇갈린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relative coordinate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게 있어. 자, 그럼 여기를 좀 들여다 봅시다.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지. 그런데 요거 자체를 보면 요건 센터 오브 매스 XCM 벡터에다가 이걸 곱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XCM X바라고 하는 것은 XI 빼기 XCM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이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MI를 다 곱했을 때 요거는 그냥 MI를 썸하면 MXCM이 되는 것이니까 요것은 이제 0이다. 얘는 0이다. 근데 요거하고 보면 이게 0인데 0을 미분한 거니까 0의 미분은 0이다. 요것도 0이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요것은 또 인수분해 따라서 요거 캐피탈 M으로 바뀌니까 XCM 크로스 센터 그 시스템 오브 파티클스의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 되겠죠. 그럼 이게 야구 방망이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늘로 던져서 빙글빙글 돌아서 간다. 그러면 얘가 중력을 받아서 뭐 어떤 외력을 받아서 이 전체 시스템이 토크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에 여기를 발로 빵 찼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겠죠. 그런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이 그 토탈 시스템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 안에서 이 친구가 이 안에 부분이 CM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거 내부에서 센터 매스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 그 입자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그러면 요게 그 내부 운동에 의해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생깁니다. 센터 매스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컨트리뷰션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요것을 좀 잘 들여다보자. 그걸 잘 들여다보면 또 액션 리액션으로 묶는 거지. external force에 의한 토크와 internal force에 의한 토크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유사한 방법으로 ij를 다 썸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i번째 입자, j번째 입자가 받는 토크를 나머지 입자에 대해서 i와 j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자기 자신이 힘을 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 여기에서 이퀄이 아니라고 표현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 0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둡시다. 요 썸메이션에서.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뉴턴스 러에 의해서 두 개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센트럴 포스 있을 때 센트럴 포스는 언제나 XY, XJ에 이것에 비례하거나 엔타이 패러렐한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XI 빼기 XJ FJI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왜냐면 요거 두 개가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요것이 뺄셈으로 돼서 크로스 프로덕트가. 근데 이놈이 센트럴이면 이거하고 비례를 하니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센트럴 포스에 의한 인터널 포스가 만들어내는 토크는 없어진다. 그래서 네트 토크는 R 크로스 F를 모든 입자에 대해서 다 하면 네트 토크는 net external 토크에 의한 것만 고려하면 되고, internal 토크는 central force일 때 다 캔슬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total angular momentum conserv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linear momentum conservation도 마찬가지. 걔네들은 그냥 액션, 리액션만 썼지 센트럴 포스라는 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정이 스트롱하지. 센트럴 포스에서만 워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그렇게 주어진다. 그럼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오직 익스터널 토크에 의한 영향으로 시스템의 토크가 바뀌고 익스터널 토크가 없으면 앵귤러 모멘텀은 컨저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고,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또 Angular Momentum 버전에서 익스텐션 할 수 있는데 그 적분 자체는 너무 간단해. m이 i로 바뀐 거 하나밖에 없고 x가 베타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디멘션만 조금 달라서 처음 할 때는 헷갈리는데,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아니라 2분의 1 i 오메가 스퀘어 이런 형태로 그 키네틱 에너지 디퍼런스가 나오고, 그 키네틱 에너지 디퍼런스는 결국에 토크에 의한 앵글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은 리니어 버전은 힘에 대해서 길이를 적분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요 키네틱 에너지 폼을 딱 보면 얘가 토크가 되는 거고, 이것을 또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에서 앵글로 바꿔놓으면 이것은 결국 토크에다가 앵글을 적분한 것이 바로 이 적분이 요거니까, 아까 그 리니어 모멘텀을 이용한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이용한 키네틱 에너지의 체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던 워크 키네틱 에너지 티어럼을 로테이셔널 버전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때는
토크와 앵글이다. 여전히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존재한다. 왜? 키네틱 에너지가 스퀘어 2분의 1 I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돼서 스케일러 프로덕트이니까. 로테이션 이너시아하고 컨티뉴어스 마스 디스트리뷰션. 그러면 레버 암에다가 매스 곱해서 적분하는 거, 이게 되게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산을 할 때 센터 매스를 지나가는 축으로 한 것과 그렇지 않은 축과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만큼 여기가 perpendicular distance h만큼 시프트 되면 센터 매스를 가고 그거와 패럴렐한 엑시스로 I'을 한다면 I'은 센터 매스에서 잰 거에서 이 전체의 질량이 다 여기에 모여있고 거리 h만큼 수직거리 perpendicular distance h 제곱만큼 더하면 되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런 걸 호이겐스 슈타이너의 패러렐 액시스 시어럼이라고 하고, 그 로테이셔널 이너시아의 어느 한 축에서의 로테이셔널 이너시아를 계산했을 때 그걸 활용해서 다른 걸 얻는데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이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전개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계산 너무 많이 했죠. 인수분해해서 요건 센터암 매스인데 센터암 매스 기준하면 이것은 항상 0이 되게 되겠지. 그래서 그게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찌꺼기를 적분하면 전체 질량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호이겐스타인의 패러렐 액세스 디어럼의 증명이다라고 하는 거고, 로테이셔널 이너시아는 그래서 결국 매스 디스트리뷰션일 때 x per 스퀘어의 매스 적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쉘 시어럼까지 다 증명한 그 적분의 도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 그냥 그 자율적으로 계산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이 적분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은 여기 자세하게 리니어한 거, 에리어에 관련된 거, 볼륨에 관한 그런 적분. 이거는 쉘 시어럼에 나오는 적분보다 훨씬 더 트리비얼한 적분이죠.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기 뭐 공대생이나 이런 데, 뭐 위에 올라가면 매우 괴롭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공부할 때, 잘 적분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미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앞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었는데,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른 경우와 달라서 로테이션의 경우에는 액시스 오브 로테이션과 앵귤러 모멘텀이 항상 패러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물리에서는 다 패러렐하다고 그렇게 너무 쉬운 것만 가르쳐서 항상 그렇게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런 그 이유는 매트릭스에 대한 고비이기 때문에, 모든 매트릭스는 그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커미터티브 하지 않아요. 그 성분들을 하나하나씩 잘 그 백캡 룰로 잘 쪼개보면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데, 사실은 로테이셔널 이너시아는 스케일러가 아니라 매트릭스이기 때문이고, 이 매트릭스는 시메트릭 텐서예요. 시메트릭 3x3 매트릭스인데 아주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성질을 모두 다 만족하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각도에서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앵귤러 모멘텀과 키네틱 에너지가 쓰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항상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